여러분, 혹시 열심히 사는데도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라고 느낀 적 없으신가요?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치르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는 기절하듯 잠만 자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 현실. 저 정진우도 30대 초반까지는 그랬습니다. 마치 고장난 나침판을 들고 망망대해를 떠도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지 않아서가 아니라 애초에 배의 방향이 잘못 설정된 거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난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순리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상위 5%의 부자들은 이 본능을 거스르는 역행자의 길을 택했죠. 오늘 그 비밀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자청은 말합니다. 인간은 유전자와 환경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95%의 인간은 이 감옥 안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안전한 게 최고야, 튀지마, 돈보다는 마음이 중요해. 이런 생각들, 정말 여러분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수만 년 전 원시시대부터 생존을 위해 프로그래밍된 유전자의 명령일까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명령을 따르는 순리자로 살도록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라는 보물은 이 명령을 거부하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는 사람, 바로 역행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울타리를 넘는 7단계 공략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바로 자의식 해체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돈을 많이 번 친구가 생겼습니다. 배가 아프죠? 이때 자의식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렇게 속삭입니다. 쟤는 운이 좋았을 뿐이야.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부자는 다 사기꾼이야. 이게 바로 자의식의 방어기제입니다. 내 못난 모습을 인정하기 싫어서 남을 깎아내리고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저도 제 딸아이가 아빠 친구네 장난감을 부러워할 때 우리는 검소하게 사는 게 미덕이야 라고 합리화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사줄 능력이 없었던 건데 말이죠. 자의식을 해체하려면 인정해야 합니다. 아, 내가 질투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배울 준비가 됩니다. 질투는 나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쟤는 운이 좋아 라고 말하는 대신 어떻게 저 위치에 갔을까? 나도 배우자 라고 생각의 회로를 바꾸는 것. 이것이 역행자의 첫걸음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두른 자존심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세요. 그래야 가볍게 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의식은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가로막고 있나요? 자의식을 해체했다면 이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합니다. 바로 정체성 만들기.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야 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평생 월급만 받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비 100억 자산가다 라고 정체성을 바꾼다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요. 인간의 의지력은 배터리처럼 금방 방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조작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금융코치라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 무작정 관련 모임에 나가 저는 코치입니다 라고 선언부터 했습니다. 거짓말 같나요?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정체성을 강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언하고 저지르는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번 달까지 유튜브 영상 안 올리면 설거지 1년 동안 내가 다 할게 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피곤해 죽겠어도 편집하게 되더군요. 이것이 바로 환경 설계입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모인 곳에 가세요. 작가가 되고 싶다면 글쓰기 모임에 돈을 내고 등록하세요. 환불이 아까워서라도 나가게 됩니다. 의지를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환경을 믿으세요. 세 번째 단계는 유전자 오작동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원시시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길로 가면 맹수에게 잡아먹혔고 무리에서 튀면 따돌림 당해 굶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고 남들의 시선을 공포로 느낍니다. 이걸 클루지라고 부릅니다. 진화의 과정에서 남겨진 찌꺼기 같은 본능이죠.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악플 달리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시나요? 그건 현대사회에서 실제 생명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단지 뇌가 오작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손실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식량을 잃으면 죽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돈을 좀 잃어도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이라는 자산이 남죠. 무언가 망설여질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유전자의 오작동인가? 아니면 진짜 위험인가? 대부분은 오작동일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실행력이 10배는 올라갑니다. 본능을 거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역행자의 핵심 기술입니다. 이제 뇌를 업그레이드할 차례입니다. 뇌 자동화 단계입니다. 몸짱이 되려면 운동을 해야 하듯 뇌짱이 되려면 뇌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자청은 22 전략을 제안합니다. 2년간 매일 2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너무 뻥한가요? 하지만 이걸 진짜로 아는 사람은 0.1%도 안 됩니다. 독서와 글쓰기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 지능을 높이고 의사결정력을 강화합니다. 저도 하루 30분이라도 책을 읽고 블로그에 생각을 정리하면서 고객을 대하는 통찰력이 완전히 달라짐을 느꼈습니다. 지식은 복리로 쌓입니다. 오늘 읽은 마케팅 책 한 권과 내일 읽을 심리학 책 한 권이 만나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어 보일 겁니다. 하지만 1년, 2년이 지나면 여러분의 뇌는 정보를 처리하고 기회를 포착하는 속도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져 있을 겁니다. 뇌를 최적화해두면 놀거나 잠자는 시간에도 무의식은 돈벌 궁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뇌 자동화입니다. 5번째는 역행자의 지식입니다. 본능을 역행하는 구체적인 전술들이죠. 그중 핵심은 기버 이론입니다. 일을 받으면 일을 준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안달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먼저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은 부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 갚으려 합니다. 밥을 사고 정보를 나누고 먼저 도와주세요. 인색한 부자는 없습니다. 부는 사람을 통해 들어오고 사람은 베푸는 사람 곁에 모이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무료 코칭을 해드렸던 분이 나중에 큰 자산가 고객을 소개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지식은 인생을 확률 게임으로 보는 것입니다. 역행자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승률이 55%만 되어도 베팅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횟수가 반복되면 결국 확률의 법칙에 따라 이기게 됩니다. 반면 순리자는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여 시도조차 멈춥니다. 손실 회피 편향 때문이죠. 여러분, 실패는 게임 오버가 아니라 다음 판의 승률을 높이는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실패해도 좋다. 다만 죽지만 않으면 된다. 이제 실전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인 루트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문제 해결력입니다. 돈은 남의 문제를 해결해준 대가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의 문제를, 자영업자는 손님의 배고픔을 해결해줍니다. 부자가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의 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책 쓰기, 온라인 강의, 유튜브, 무인 매장 창업 등 초기에는 노동이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자동으로 돌아가는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청은 5가지 공부법을 제안합니다. 정체성 변화, 20권의 법칙, 관련 분야 책 20권 읽기, 유튜브 시청, 성공한 사람 인터뷰, 글쓰기를 통한 초사고, 그리고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강의 듣기입니다. 특히 관련 분야 책 20권 읽기는 강력합니다. 마케팅 책 20권만 읽어도 여러분은 그 분야 상위 10%의 지식을 갖게 됩니다. 전문가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입니다. 그 조금의 차이로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당장 관심 있는 분야의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으세요. 마지막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입니다. 우리가 역행자의 길을 걷다 보면 반드시 실패와 패배를 마주합니다. 이때 순리자는 역시 난 안 돼 하고 포기하지만 역행자는 다릅니다. 이 패배를 레벨업의 기회로 인식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를 겪으며 자세를 교정하고 더 강해지듯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도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실패, 보완, 성장, 또 다른 실패, 더 큰 성장. 이 무한한 쳇바퀴에 즐기는 태도가 마지막 열쇠입니다. 도파민을 소비가 아닌 성취에서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7단계를 다 듣고 나서도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기신다면 죄송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순리자입니다. 뇌는 변화를 싫어하니까요.
저도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코칭을 시작할 때 아내와 딸의 얼굴이 아른거려 밤새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살면 내 딸에게 가난을 물려준다는 공포가 변화의 공포보다 더 컸기에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시간과 돈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은 신호등입니다.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곧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하나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끄자마자 블로그나 노트에 자신의 한계를 적어보세요. 나는 왜 부자가 못됐지? 그리고 그 이유를 자의식 핑계가 아닌 팩트로 적어보세요. 책을 안 읽어서, 실행을 안 해서, 남 탓만 해서. 그리고 딱 한 권, 경제적 자유와 관련된 책을 주문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유전자 오작동을 멈추고 내외개우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작은 실행이 모여 거대한 역행을 만듭니다. 역행자가 되는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찾는 즐거운 여정입니다. 남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비아냥들일 때 속으로 웃어주세요. 나는 너희와 다른 게임을 하고 있어. 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은 운명에 끌려다니는 95%가 아닌 운명을 지배하는 5%의 역행자입니다. 여러분의 뇌를 믿지 말고 여러분이 설계한 시스템을 믿으세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지만 그 대가를 치를 가치는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잠든 본능을 깨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역행자다 라고 선언해주세요. 여러분의 선언이 첫 번째 환경 설정입니다. 저는 정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